오늘 조선일보 1면이 이거예요. 조선일보는 욕을 쳐 싸먹어도 괜찮습니다. 도로 막은 시위대, 차벽 세운 경호처, 법이 무너졌다. 대통령, 국회, 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려. 이걸 양비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 비겁한 기회주의적 양비론이죠. 응? 이렇게 하면 지들이 졸라 공정한 것 같지. 조선일보가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양비론 처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내란에 어떻게 양비론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꾸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소제목 보세요.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연 또 이지랄. 얘네들은 내란을 선제적으로 진압해야 된다라는 선결 과제에 관심이 없어요. 일에 대한 ABC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걸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조선일보는 내란 행위를 비판했지. 내란 행위를 비난했지. 내란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 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잘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회주의적 양비론을 통해서 마치 공정한 언론인 양 코스프레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조선일보의 영향을 받은 여타 다른 일간지들, 여타 다른 인터넷 언론들이 어설픈 양비론을 또 씨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전 상태, 심리적 내전 상태에서 물리적 내전으로 지금 번질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실제 이런 사진만 보여줄 게 아니고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이 두 쪽 난 상황.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쪽과 그리고 윤석열을 지키려 하는 쪽은 다 우리의 소중한 국민이자 시민이라는 걸 우리가 대전제로 놓고 그들끼리 싸우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민들끼리, 국민들끼리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면 경찰 특공대가 관저에 투입이 돼서 대통령 경호처를 제압하는 과정에 불상사가 있거나 유혈 사태가 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끼리 싸우다가 가스통 들고 나오고 흉기 들고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증오하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걸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양비론에 쌓여버리면 사람들이 나는 이쪽으로 가야 내가 균형 잡힌 사고를 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법이 무너진 건 윤석열 때문이에요. 하나만 봐야 됩니다. 이 사태가 벌어진 건 윤석열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사법부라고 표현해선 안 돼요.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고 대법원은 대법원이고요. 윤석열 탄핵 심판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고 이재명 개인 재판은 이재명 개인 재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적 양비론을 펼치면 아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이 새끼들은. 이 신문 보고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생각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신문 보고 그렇지 역시 조선일보가 정론이구만 이렇게 착각하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준내란 세력이라고 규정을 해준 거야. 이 방송 보고 있는 나의 지인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예? 잘 듣고 있습니까? 내 지인과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 과거 직장 동료 중에 이 신문을 보고 착각하는 사람들 잘 들으라고. 잘 들어. 이게 맞는 것 같지? 아니라고 내가 100번을 얘기하잖아.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언론의 역할은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히 선 그을 건 선 그어주고 가르마를 타줘야 된단 말이야. 응? 윤석열 까는 거는 까는 거대로, 이재명 까면 까는 거대로 이게 공정한 것 같죠?
절대 아니라니까? 뭐가 급선무인지부터 판단하란 말이야. 조선일보가 매번 얘기하는 거 뭡니까? 국격, 국정 운영의 안정성, 경제적 불안정성, 정치적 불안정성 늘 얘기하잖아요? 이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에요. 내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불상사가 나더라도 법의 권위와 국가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세력들의 집회를 비판함과 동시에, 외곽에서는 비판함과 동시에 공수처 경찰이 윤석열 당장 물리적으로 제압해라. 이 주문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이재명은 후순위야. 이재명을 같이 놓고 여기다가 저울질을 해버리는 순간 그걸 기회주의적인 양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정하고 균형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가 아니에요. 이게 중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듣고 있나? 내 방송 가끔씩 보시는 내 친구들, 내 지인들.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편향적인 게 아니라고요. 비록 나무위키에서 나를 진보 좌파로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균형이고 공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선일보의 논리에 흔해 빠진 이 기회주의적 양비론에 젖어 들어가서는 한 걸음도 우린 윤석열 같은 비상식적인 인간들을 제압할 수 없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처참할 정도로 저급하고 저질스럽고 추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게 나오는지를 보면서도 이런 기회주의적 양비론에 빠져 있으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걸 저는 준내란 세력이라고 얼마 전부터 규정해 왔어요.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 이재명도 까고 윤석열도 까면서 조선일보의 논리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개혁 보수 세력들마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국민의힘 내부에도 개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꾸 뭔가 여론이 쏠려가는 것 같고 여론조사 40%짜리가 나오니까 이러다가 저 윤석열 탄핵 찬성한 거 철회하겠습니다. 이 지경까지 올지도 몰라요. 그걸 누가 도와주고 있냐? 조선일보나 보수 일간지나 극우 언론들이 준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준내란 세력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란 세력이나 준내란 세력이나 목적은 동일해요.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이재명 재판 결과 빨리 나와서 내가 국민의힘 먹겠다 이거야. 내가 보수를 먹겠다 이거야. 윤석열 다음은 나라 이거야. 다음은 난가? 이거에 빠져있는 인간들은 내란 세력과 준내란 세력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나경원이나 특히 이제 법률가 출신 보수 정치인들이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나는 이게 이런 거를 이쪽의 입장이 이렇다라고 마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다뤄주는 것 자체가 기회주의적 양비론이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 미안한데 나의 마음의 고향 연합뉴스 TV마저도 이런 논리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 YTN이나 종편도 이런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연쇄살인범들의 편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내란범의 편에 설 수 없어요. 연쇄살인범이 백날 자기 페이스북과 연쇄살인범이 현행범인데 심지어 자신의 페이스북과 SNS에 그리고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뿌린다고 한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공정한 것처럼 그거 균형이라고 다뤄주면 언론이 아닌 겁니다. 제 말씀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불안하리만큼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이재명 비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다는 게 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윤석열은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버티니까 지지도 40% 나오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데일리안이라는 언론사가 공정에 맡긴 거, 아시아 투데이라는 언론사가 어디매에 맡긴 거, 혹은 뭐 스카이 이 데일리라는 어떤 언론사가 어디에 맡긴 거, 다 극우 언론이거나, 에? 극우 언론이거나 극보수 언론들이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응답률 몇 %짜리에 보수 과표집이 될 만한, 어디까지나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른바 뭐예요? 하우스 이펙트가 엄청난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를 지금 대통령 지지도로 인식하자? 이런 거에 자꾸 부화뇌동하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비루한 정치인들이 거리 집회에 나가거나, 즉 전광훈 집회에 나가거나 윤석열을 지키자고 노선을 변경하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내란의 100몇 적이라고 부르죠. 을사오적 기억나십니까? 이제 을사오적이 아니라 을사 108적이 될지 몰라요. 김상욱 의원은 변하지 않겠지. 김예지 의원은 변하지 않겠지. 안철수 안 변했으면 좋겠지. 조경태 안 변했으면 좋겠지. 그런데 함정이라는 게 또 등장했잖아요. 함정. 어떤 함정이냐? 이거 플러스 제가 어제도 충분히 다뤄드렸습니다만, 자,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에?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뭘 확실하게 하고 갈 거냐? 이게 얼마나 개똥 같은 논리인지를 우리가 깨 부수고 갑시다.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김경호 변호사의 그 논리만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되는데, 저는요, 이 내란죄에 대한 부분, 이거 헌법재판소 쪽에서 그 탄핵소추단에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일단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은, 생각은, 현 사고는 뭐냐? 윤석열이라는 자가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란의 선전선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 내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너무 크고,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에 주는 중대한 이익 침해가 너무 크다. 이거를 좀 빨리 결정을 내야 된다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소추단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 야, 니네 내란죄까지 함께 다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저쪽 윤석열 쪽에서 또 무더기로 증인 신청하면 이거 180일 동안 진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헌법 위반만 보자.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파면 결정은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나눕니다. 법률 위반 거를 제해도 헌법 위반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탄핵소추단이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란죄 삭제 논란으로 또 이렇게 양비론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야. 팩트에 입각해서 진실로 나아갑시다.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조선일보는 이 논란에서 빠지라 이거예요. 내란죄 삭제 논란, 철회 논란, 탄핵 찬성파도 윤석열 탄핵 정당성 떨어져라고 제목으로 박아놨어요. 그게 아니라고. 답답한 인간들아, 그게 아니라고. 왜 진실을 자꾸 호도하냔 말이에요. 왜 사실관계를 비트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탄핵 사유에 들어간 법률과 조항으로서의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꾼 겁니다. 에이? 다시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꾼 거고,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했지만 법률과 조항으로서 철회한 것뿐이에요. 내란 행위는 헌법 위반 사유에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각하하라고 주장하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재의결 절차까지 밟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쉽게 말하면 형사상 내란죄를 빼지만 내란 행위는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요. 법률과 조항을 일부 빼거나 수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량이에요. 다시 법률과 조항을 탄핵사유에서 일부 빼거나 수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량이에요. 에? 2017년도 당시 법사위원장 탄핵소추 단장이었던 권성동도 똑같은 논리를 얘기했어요. 똑같은 전략으로 박근혜 탄핵 전략을 세웠어요. 눈물까지 흘렸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탄핵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재판이다.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권성동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하겠다. 에?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비판하거나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논리가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헌법재판소법에 어긋나지도 않을 뿐더러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차이를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 혹은 알면서도 보려하지 않는 법조인 출신의 내란의 힘 의원들 혹은 대선 나가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 대구시장이나 서울시장의 궤변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이라는 건 어제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다시 옮기자면 정치적이고 헌법적인 겁니다. 네? 다시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게 법률을 세세히 따질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헌법 위반 사례들, 사실관계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헌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정치재판, 탄핵재판이에요. 헌법재판이에요. 법률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따지시고 꼭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 결정을 비춰봤을 때 형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냐. 다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중대하냐 아니냐의 정도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때도 노무현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률 위반일 순 있으나 탄핵에 이를 만큼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만큼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라고 해서 기각 이렇게 한 거고요. 박근혜 뇌물죄로 탄핵되거나 파면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판단된다. 그래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 탄핵소추 사유 중에 일부를 가지고도 파면이라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일부를 가지고도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할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때와 박근혜 때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뭐냐? 파면에 이를 만큼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느냐를 헌재가 판단하기 위해서
야, 이거 재판 길게 갈 필요 없다. 증인 신청 무더기로 하고 이런 거는 어차피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고 내란 행위가 규정되고 법률적으로 그 위반이 드러나면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다. 뭐 실제 중앙지법이나 이런 데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윤석열은 내란죄 혐의로 뭐 무기 또는 사형에 준하는 선고를 받게 되는 건 차후의 일이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위반을 따지자. 이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팩트인데 어떻게 해. 이렇게 지금 양비론에 빠져서 내란죄 삭제 논란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고 여당도 이런 식으로 분기탱천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막 비분관계하면서 야 이거를 탄핵소추안 가부를 다시 따지자. 표결을 다시 붙이자.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 지금 내란 수교의 횡포가 국가적인 피해를 남기고 있고 정치적 불안정성, 경제적 불안정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 차원에서 내란죄를 빼고 빨리 진행하겠다. 에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헌법 위반에 이를 정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지랄하고 있다고? 탄핵 찬성파도 정당성 떨어져. 야, 변절할 거면 다시 변절해.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뭐 그때는 마치 나라 구한 것 마냥 내란 105적에 끼지 않고 나는 소신있게 결정했다고 얘기를 한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조경태 기타 등등 잘 들어. 조선일보의 논리에 또 휩싸여가지고 만약에 또다시 변절을 할 거라면 얼마든지 변절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란 108적이 되든 말든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내란 정당이니까 그렇게 선택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란 정당에 있는 의원들 후보나 대통령직 후보를 뽑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앞으로 선거에 나와서 표 달라고 구걸해봐야 내란 행위 자체를 사과하지 않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순간 니들은 끝났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내란의 힘은 붕괴될 거니까.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두고 보십시오. 민주당과는 별개로 정당의 지지도는 빠그러질 것이고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회생할 수 없을 겁니다. 회생할 수 없어요. 간판을 새로 달고 사과하고 뭐 대가리 받고 사과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끝난 문제예요. 이미 실기했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시키고 내란 행위를 헌재 심판에서 다루겠다는데 조선일보의 이런 양비론에 빠져서 탄핵의 정당성이 떨어진다? 마음대로 하라 이겁니다. 사실관계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윤석열의 헌법 위반이 없었냐? 응? 윤석열이의 헌법 위반이 없었냐? 내용과 절차상 모두 다 헌법 위반이었습니다. 내용과 절차상 헌법 위반이었다. 헌법 77조 1항 전시나 사변이 있었을 때 대통령은 그 주체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변과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었죠. 윤석열 스스로가 본인의 입장을 고백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자백을 했어요. 77조 1항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헌법 위반이죠. 또 뭡니까? 85조 5호 헌법 85조 5호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 국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야 한다. 한덕수 본인 입으로 자백했어요. 그거 국무회의 아니었다. 헌법 위반이죠. 82조 헌법 82조 국무총리와 각 부의 장관이 서명 즉 부서해야 된다. 국무회의도 없었고 부서하지 않았다. 헌법 위반이죠. 이렇게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헌법 위반이 있나요? 끝났어요. 99.9999%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할 겁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행위가 있었고 그건 헌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99.999%로 결론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란죄 삭제 논란? 여당에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여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에 있는 뭐 대선 주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고 있을 겁니까? 언론 여러분, 진짜 그러고 있을 겁니까? 연쇄살인 현행범에 동조하는 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줄 겁니까? 연쇄살인의 현행범이 지 집에서 가스통 들고 들어오면 폭파시킨다라고 비유하자면 경찰 특공대가 들어오면 폭파시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볼 겁니까? 여기에 양비론이 있습니까? 여기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차이가 있어. 다름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이건 상식과 비상식, 헌법과 반헌법, 민주, 반민주만 있을 뿐이지. 좌우도 없지. 진보 보수도 없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지. 하물며 보수적인 법률가들조차, 보수적인 법조인들조차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양비론이 또 나와요? 여기에 이재명이 또 나와요? 질려버리겠다 진짜. 정말 구질구질해서 질려버리겠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아까 드린 전망 이게 확실할 거라고요.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 이후에도 절대 응하지 않을 미친놈입니다. 이성의 잣대와 상식의 잣대, 합리의 잣대로 이 상황을 보기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시다.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 나가 계시다. 저같이 어디 뭐 평론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디 방송에 나가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가 없다 보니 이런 의견들을 극단으로 인식하고 오버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고백하자면. 응? 방송국에 나가서 하는 말이, 어디 유튜브에 나가서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현 상황을 중계하면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거나 실제 이럴 것 같아요. 실제 저럴 것 같아요. 라고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 더 현자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 정치를 현실적으로 전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는 사전 구속영장을 언급했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미친놈들은 제가 어제 사실은 저녁을 이제 와이프랑 먹다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영상으로 이례적으로 등장해서 지 입장을 밝히는 거 보고 정말 욕이 절로 나왔어요. 아니, 김용현은 차지철을 꿈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종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에? 박종준이라는 사람,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처 차장, 이 두 인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위법, 편법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경호를 포기하는 거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경호처장이 영상에 등장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불법을 선언했어요. 불법을. 다시 대통령 경호법은 헌법을 넘어서지 못해요. 첫 번째, 대통령 경호법은 헌법을 넘어서지 못한다. 즉, 불법 행위를 선언한 것은 경호처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경호처가 위계질서가 강하고 경호처장의 말이 곧 법처럼 적용되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경호처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대부분 문재인 때도 같은 경호처 직원, 박근혜 때도 같은 경호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종준이나 경호처 차장이나 이런 내란 수괴에 동조하는 인간들 때문에 연금 다 뺏기고 범죄자 되게 생겼어요. 경호처 직원들. 오래 근무한 직업 공무원들 어떻게 할 겁니까? 부당한 명령에 따를 거예요? 내란 때 안 봤어요? 계엄군이 어떤 지금 상황이 됐는지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질극이에요.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 윤석열, 이 세 사람이 경호처 직원들이나 그 소수의 경호처에 투입된 경호 인력들을 인질로 잡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인질극이에요. 저는 어제 와이프랑 밥 먹다가 정말 식당에서 욕을 했어요. 욕을. 이거 미친 새끼들 아닌가. 욕이 절로 나왔다고요. 한심하네요. 지금 경호처장이 직접 화면에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이 늘 저한테 조언해 주셨던 상상력을 두 가지를 다시 언급을 할 건데, 첫 번째, 채널 윤석열이 직접 얼굴을 내밀고 여론전하고 선동할 수 있다.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미 대통령 경호처장이 나와서 이례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채널 윤석열이가 직접 등장해서 초췌한 몰골, 초췌하지도 않을 거예요. 똑같은 그 면상을 디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끝까지 국민 여러분들만 보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 지랄 안 하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와도 또 등장해서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아직 윤석열이다. 나를 어느 누구도 끌어갈 수 없다라고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또 막을 거고, 외곽에서는 석동현 같은 인간이 극우 세력의 집회에 또 참석해서 또 선전선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겹겹이 쌓여있는 선전선동 세력을 다 치우고 윤석열을 잡아내야 돼요. 그럼 뭡니까? 경찰 특공대는 국민 아니에요? 우리 경찰들은 국민 아닙니까? 결국엔 오주연님 말씀이 딱 맞아요. 윤석열의 목적은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전.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우리 국내에서 전쟁이 벌어지길 바라는 거라고요. 한심하네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전망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제 경호처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경호처법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호라는 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법을 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 방지 활동을 경호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체포라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순순히 윤석열이 걸어 나온다고 한다면 연행을 위해서 팔짱을 끼거나 포승줄은 하지 않고 연행을 위해서 팔짱을 끼거나 뭐 손을 덮는 정도? 그 정도가 윤석열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순순히 길을 열어주고 재산이나 신체에 혹은 생명에 보호를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즉 만약에 구치소를 가게 되면 구치소를 같이 들어가거나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거기까지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경호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호처법을 엄밀히 봤을 때도 자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경호법 운운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헌법에 상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 위에 대통령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헌법 시스템 위에 경호처가 있을 수도 없고 형사소송법이 위에 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냐? 오늘의 결론. 불행하게도 유혈 사태가 나더라도 윤석열은 압도적인 공권력으로 제압해서 반드시 수갑을 채워. 그래, 경호처 또 운운하니까 체포해야 한다.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람의 검심님, 일단 잡아놓고 봐야 합니다. 전국의 정육점 사장님들을 투입시켜라. 영식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일 영식 응원합니다라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바람의 검심님 듣고 계시죠? 아까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예, 그래서 결론은 유혈 사태가 불가피하게 나더라도 여기에서 이 유혈 사태는 대통령 경호처 때문에, 이거는 경찰 특공대라든지 경찰의 영장 집행은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대통령 경호처 때문에 불가피하게 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란 작자는 압도적인 공권력으로 제압해서 체포해야 한다. 경찰 특공대 투입뿐만 아니라 뭐든지 좋아요. 장갑차를 갖고 오든 물대포를 쏴서라도 제압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참석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직접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4일, 1월 16일, 1월 21일, 1월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 기일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전망을 해보자면 이런 전망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체포 작전 전략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1월 14일, 1월 16일, 1월 21일, 1월 23일, 그리고 2월 4일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 윤석열이
이렇게 되겠죠? 1월 14일, 1월 16일, 1월 21일, 1월 23일, 2월 4일 윤석열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목청 찢어지게 자신은 아직까지 대통령이라고 우기고 싶은 날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체포하자. 어때요? 네, 뭐 워낙에 쫄보여가지고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직접 출석하에서 뭐 변론한다 어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나오게 만들어서 이 5날 중에 하나를 택해서 긴급 체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그거를 떠나서 오늘의 결론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유혈 사태가 불가피하게 대통령 경호처 때문에 나더라도 윤석열은 압도적인 공권력으로 제압해서 체포를 해야 한다. 국민 앞에 처절하게 저항하다가 끌려 나오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경찰 특공대 투입뿐만 아니라 장갑차를 가져오든 물대포를 쏴서라도 제압해야 된다. 이것의 이유는 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권위주의랑은 달라요. 권위. 헌법에 헌법의 권위, 민주주의의 권위, 법률 집행의 권위, 공권력의 권위, 국가의 권위를 누구한테 보여줘야 된다? 법의 엄정함과 법치가 무엇인지, 헌법은 무엇인지 반드시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되고요. 특별히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냐?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법꾸라지 등에게 공권력에게 개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고 세금 내고 따박따박 우리의 법적 의무를 다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민주주의자이고요, 법치주의자이고요, 헌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둔 법률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에 좋든 싫든 좀 불공평할 때도 있지만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존중하고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 이 나라는 헌법을 근간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고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안 보여주면 우리나라 망해요.